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유익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코암입니다. 내용 보시고 많은 구독 바랍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타운에 있는 역사적 정보를 나누는데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지난 곳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사실 이민자였는데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그리고 이민자인 우리들이 돌아볼 부분도 생각해 본 것도 바람직할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뉴욕의 알머리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1905년부터 6년 사이에 지어진 곳인데요. 성과 같은 모양으로 벽돌로 지어져서요, 매우 특이한 모습입니다. 건축가인 조지 헤인스가 설계를 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나면서 보신 그런 건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한인교회가 또 위치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뉴욕 경찰의 대응 유닛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지역이 바로 이 플러싱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퀘이커 프렌즈 미팅하우스 소개편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플러싱의 사람들은 많은 영국인들이 들어왔고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했었는데, 이곳에 네덜란드인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주지사인 가버너 피터 스타비던트가요, 퀘이커를 박해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한 것을 플러싱 항의서로 채택을 하였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가 선언이 된 것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의 일부는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이나 인간이 정한 법을 지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 이분들이 한 용기 있는 행동은 최초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진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것은 플러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노던 블루바드하고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RKO 키스 극장입니다. 지금은 나무판으로 완전히 가려서 무엇이 이 안에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30년 살면서 이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한 시대의 공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유적지로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현재의 내부 모습, 그리고 과거의 모습들을 사진으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1900년대 초기의 미국은요, 스튜디오 사운드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맞추어서 1928년에 바로 이 RKO 극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1920년대까지는 음향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너브라더스에서 처음 만든 유성영화 재즈싱어라는 작품은 1927년에 나왔는데, 이 작품은 간단히 노래하고 대사가 있었던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갑자기 영화 음향이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필름이라는 것으로 영화 필름의 음향을 넣기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무비톤 방식이 있기도 하면서, 그리고 포토폰이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영화 음악 시스템이 워너브라더스의 바이타폰과 함께 경쟁을 합니다. 이 포토폰이 바로 RCA, 즉 Radio Corporation of America라는 회사로서 RCA와 키스 그리고 오피움이 힘을 합쳐서 RKO가 되었고, 갑자기 초대형 회사로 되면서 영화 킹콩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요, 그 이외에도 톰과 헷, 아이 키우기, 시민 케인 등 대형 영화를 제작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성 영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 이르기까지요 경쟁이 되고 있으면서요, 미국 내에서도 파라마운트나 MGM, 20th Century Fox,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등 대형으로 있는 모든 회사 가운데서 바로 RKO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먼저 단명한 회사가 되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이런 대형 회사들이 유지되면서 각자마다 장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RKO는 그냥 대형 영화에만 신경을 쓰고요, 장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1940년대에서는 갑자기 저투자 형식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회사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가장 짧은 단명한 회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처리조차 어렵게 되는 실정이라는 소식을 종종 보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메이저 스튜디오로서 그 시대를 열었던 RKO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1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플러싱의 바운하우스가 17세기 건축물의 대표적인 것이라면요, 18세기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퀸슬랜드 홈스테이드 하우스는 롱아일랜드 하프하우스라는 것을 형식으로 지어진 건축입니다. 뉴욕시에서 지정한 랜드마크 중에서 이 건물이 유일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건물은요, 퀘이커 출신인 찰스 도어티가 1785년에 세웠고요. 1801년 그의 사위인 조셉 킹이라는 해군 장교가 킹슬랜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1920년까지 조셉의 가족들이 대를 이어 살았습니다. 이 안에는 그의 후손들이 살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8세기, 19세기의 그런 생활상들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발렌티아가 없어서 이곳을 오픈하고 안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Renovations like a kind of construction in there. Yeah, but so come on Saturday and Sunday. This coming up the Saturday or Sunday? 2:30 to 4:30. Once a week. Wednesday. No volunteers. No worker. Yeah, we're open. Yeah. Really? 플러싱을 소개하면은 언제나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존 바운입니다. 존 바운은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정립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영상에서 보면은 퀘이커 프렌즈 미팅하우스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은 바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건물의 이 집의 주인이 바로 바운입니다. 이 집은 1661년 건축된 바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오고 있는 건물인데, 뉴욕시 역사 지역인 랜드마크로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현대인에게 전하려는 의미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와 정치적인 내용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때의 플러싱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외쳤던 존 바운, 플러싱 타운의 30인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는 약 5천여 점이나 되는 그와 그의 가족들의 유품이 있어서 당시의 문화생활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같이 발렌티어들이 많이 부족하여 언제 문을 열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길을 건너가서 보면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 아파트 문 앞에는 커다란 돌이 있는데, 바운하우스 건너편에 현재 이 아파트 앞에 새겨진 이 돌에는요, 프렌즈 하우스 소사이어티 창시자인 조지 박스가 설교하면서 이 바운 스트릿은 여전히 조용하다, 그래서 이 오크나무에 왕관을 씌우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1672년 6월 7일 날 설교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바운을 기리면서 커다란 오크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후가량인 1863년에는 이곳에 폭풍이 와서 쓰러져 버리고, 그 자리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플러싱의 역사를 기리는 사람들이 1907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유적지들을 한번 돌아봤고요. 저는 이것을 찍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이 지나고 또 그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네덜란드인에서 영국인으로, 그리고 영국인에서 흑인으로, 또 흑인에서 에이시안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온 그런 세월들을 봅니다. 땅은 똑같은데 역사는 흐르면서 사람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손이 우리들 어떻게 기억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민자의 진심된 모습이 이곳에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